자, 현안 하나만 좀 얘기해 줘. 정돈 의원님 졸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관심 갖고 보고 계시죠?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뀌었는데 예. 옛날에는 지난번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옛날 주장한 게 완전히 반대로. 예, 서로 공수가 바뀌는데 입장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발언들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잘 알지 않으세요? 잘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럴까 기술자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테크노크라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분이 아니고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딱 맞춰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입맛에 맞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어제 보니까 기술자만이 아니고 상당히 소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어떤 점에서? 어제 모두 발언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양반은 어제 혁신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성장. 네. 그리고 예를 들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또 이제 이분이 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민간 부분에서 만드는 그렇죠. 것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사실 직전에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소위 규제 프리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법인데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했잖아요. 의료 민영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은 자기는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다. 이게 아마 그 우리 정돈 선배님하고 일할 때는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경력이 쌓여지면서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소신도 갖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잘 역할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한 인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의원이 그랬잖아요. 제일 잘한 인사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공약을 했지만 그게 모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일부 수정할 것도 좀 있을 때 과거 정부에서 장점을 가져와서 잘 접합을 시키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노크라트들은 이제 일만 잘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치적 영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경제부총리 정도 되면. 그러면 현명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반열에 지금 이분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소신만을 계속 강조하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고 또 뒷받침할 거는 제대로 뒷받침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러다 보면 이제 장하성 실장이나 또 김광두 부의장인가요? 경제자문회 거기랑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근데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예를 들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장하성 그분 이제 경제도 또 어찌 보면 경영학을 전문하신 분이에요. 마이크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큰 틀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정책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토론하면서 잡아가는. 그렇죠. 근데 청와대 내부도요. 최근에 지금 김현철 보좌관 임명했잖아요. 경제보좌관 임명했잖아요. 이분이 일본의 저성장을 보면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책을 보고 후보 시절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과외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의 장기 불황 같은 경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그 경제민주화라든지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큰 측면에 대해서 방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든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측면도 제가 보기에는 인사에 상당히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미시적인 측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시적인 있습니다. 측면 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토론의 꼭지들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님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들 자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회의원 청문회를 하는 것 같다. 그렇고 재밌네요. 예. 관점을 그렇게 보니까. 아니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두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걸 좀 이따 풀어주시고요. 8152님 정치인은 무조건 권력 맛에 취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게 희망적이네요. 언제까지 파이팅 하세요. 자 자유한국당 잠깐 말씀 나누고 넘어가시죠. 정도원 의원님 몇 번 강조했는데 좀 이상하게 그 외통위에는 소위 이제 우리가 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친박 그 중진들이 많아요. 외통위에. 예, 그러니까 친박 중진들이 과거도 아니죠. 뭐 최근까지 참 정치를 전 눈살 찌푸린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고깝게 보이는 거죠. 지금 어제 청문회 모습이 예, 저 사람들 퇴출돼야 될 사람들인데 비호감인데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누구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셀프 청문회도 다 떨어질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 사실은 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본 거는 사실 김동연 그 총리 부총리 청문회인데 뜨거웠던 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회였잖아요. 뜨거웠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잘 보여줬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장관했던 분이 윤병세 장관 4년 내내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양반 청문회 할 때도 뭐 다운 계약서, 세금 단류, 심지어는 딸이 가계공란 장학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고통벽구 위반도 이제 뭐 벌칙금도 미납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한 점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떻든 그 당시 분위기는 흔쾌히 윤병세 장관이 통과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떻든 그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외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별개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공이 있어 보였다 이런 예.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어제 바로 돌직구를 날리네. 문제 어제는 이제 그 우리 강경화 후보가 내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사설을 보는데 예. 한 3개 신문 예를 들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고 또 이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는 뭐 저 정도면 통과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 3대3.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임수진님 여야 기싸움의 생량인가요? 한 명쯤은 낙마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예상을 하는데 어제 강경화 후보자는 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좀 돌았어요. SNS상에. 야, 저 남편이 대단하다. 어떻게 친정 살림을 따로 차리라고 그것을 용인해 주고 분리해 줬는지. 이 얘기가 주부들 사이에서는 또 화제가 됐어요. 저는 화제는 됐는지 몰라도요. 예. 그 처음 과정을 남편이 해서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남편이 해서 몰랐지만 실제는 이런 과정이었고 이거 좀 잘못이다. 이거 딱 부러지게 오히려 얘기했으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게 아쉽죠요. 남편 탓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탓하지 말고 이마저마해서 잘 확인 되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저의 불찰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러고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방송을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지아님 저는 진보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같이 소신 있는 보수는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8957님 정도님 정말 조용히 핵사이다이십니다. 정태근 의원님도 속 시원해요. 파이팅. 자, 두 분 예측 좀 해주세요. 청문회 누가 하나 낙마할까요? 아니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아니 이 세 분만 일단. 오늘 김희수는 하루 더 할 거고요. 네. 강경화, 김동연. 아니 낙마는 사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정서상에서. 정서상으로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한 명 정도는 낙마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출범 초 앞으로도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한 9명쯤 여기서 이제 한 명을 낙마시키기 시작하면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대통령께서는 가급적 그냥 밀고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통령에게 그 돌직구 한번 알려주시죠. 어떻게 아니죠. 하라고? 그거는 뭐 아직 안 날려요? 제가 돌직구 날릴 일은 아니고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제 계속 잘 가느냐. 알겠습니다. 자,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반 공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